이제 올해죠.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서 2022년 대법원 판례에서만 인정이 되던 것이 이제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서 2026년도부터는 정식으로 이런 증여재산도 기여의 대가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의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여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증여재산인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여분이라고 한다는 거는 고인을 생전에 특별히 부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고인께서 남겨두신 재산에 대해서 형성하거나 아니면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하는 경우 상속분을 더 인정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기여 행위를 했던 상속인 등은 모두 기여분을 주장해서 상속분을 조금 더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여분이 어떤 상속재산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증여재산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여부가 좀 혼선이 있고요. 실제로 실무에서 상속소송의 대표적인 게 상속재산 분할심판과 유류분 소송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소송에서 모두 기여분이라는 게 자주 주장이 되고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기여분이라는 것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이게 상속재산에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증여재산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혼선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혼선이 발생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그렇다면 내가 기여분을 상속재산 분할심판이나 유류분에서 주장을 할 때 어떤 재산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여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조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은 사실 우리 민법 1008조에 의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상속인 중에서 고인을 특별히 부양을 하거나 아니면 고인께서 남겨둔 재산에 대해서 뭐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다면 고인께서 남겨둔 재산에 대해서 상속분을 더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여기에서 본다면 기여분을 인정하는 대상 재산은 그 고인께서 사망 당시 남겨두신 상속 재산에 대해서 기여분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고인께서 생전에 뭐 장남 등에게 재산을 증여를 했다면 그거는 이제 상속 재산이 아니고 증여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민법 1008조 2에 나와 있는 기여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는 것은 이미 누구에게 재산을 준 증여 재산이 아니라 사망 당시 남겨져 있는 고인 명의 재산에 대해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망 당시에 아버지가 재산을 남겨뒀는데요. 만약에 유언을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고인께서. 그렇다면은 그런 재산들은 유언에 따라서 먼저 분배가 되는 재산이지 그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기여분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사망 당시 고인께서 남겨둔 재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그 재산에 대해서 고인께서 유언을 통해서 특정 상속인에게 유증을 했다면 그 대상 재산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기여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망 당시 망인이 남겨두신 상속 재산이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유언을 했다면 그 유언을 한 재산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여분은 상속인들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먼저 기여분 심판을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기여분이 최종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증여재산이 어떤 기여분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여재산은 사실 사망 이전에 고인께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준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속재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증여재산에 대해서 기여분의 뭐 대상이라 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여의 대가라고 한다든지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게 된 그 원언을 살펴보면 유류분 소송에서 사실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유류분 청구를 만약에 한다면 유류분 청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이 반환의 몫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고인께서 형성하는데 내가 금전적으로 도와줬을 수도 있고, 또는 되게 잘 부양하고 오랜 기간 그 대가로 받은 것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반드시 이 유류분을 내줘야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로 기여분을 주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행법 입장에서는 이러한 증여재산도 기여의 대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사실 유류분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수익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의 대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유류분의
기여분의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은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만약에 그 증여재산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특별수익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형평에 해치지 않는다, 이런 판례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재로서는 대법원의 공식 입장으로 만약에 기여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않아서 증여재산을 기여의 대가로 주장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올해죠,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서 2022년 대법원 판례에서만 인정이 되던 것이 이제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서 2026년도부터는 정식으로 이런 증여재산도 기여의 대가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입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본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 드리면은, 일단 상속재산이 우리가 얘기하는 민법상에 규정된 본래의 기여분이라는 것이고요, 상속재산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가정법원에서 기여분 심판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증여재산에 대한 기여분 주장은 원래는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현행법으로는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되고 조만간 입법도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 기여분의 대상은 상속재산에 대해 해당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증여재산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타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나와져 있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더 스마트 상속의 이유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